당신이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을 떠올릴 때 가슴이 따뜻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런 소중한 사람들을 가장 함부로 대하곤 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익숙함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이 말씀은 어쩌면 당신의 가장 소중한 관계를 지켜줄 수 있는 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끼는 사람일수록 아껴서 만나라. 자주 보면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당연해지고, 당연해지면 소중함이 흐려진다. 진짜 오래가는 사이는 틈이 있는 사이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어쩌면 조금 낯설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사랑하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배워왔으니까요. 더 자주 만나고, 더 많이 연락하고, 더 가까이 있어야 사랑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장 아끼는 물건을 떠올려 보세요. 그 물건을 매일매일 꺼내서 쓰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정말 소중한 것일수록 우리는 특별한 날에만 꺼냈습니다. 아꼈습니다. 그래야 오래 간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자주 만나면, 너무 가까이 있으면 그 소중함이 공기처럼 당연해져 버립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처음 만난 친구와는 매 순간이 설렙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재미있고, 그 사람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신기합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헤어지는 게 아쉽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 그 설렘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냥 편한 사이가 됩니다. 편하다는 건 좋은 거 아니냐고요. 물론 편한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편해지면 우리는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익숙해지면 우리는 조심성을 잃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했던 우리가 익숙해지면 생각 없이 막 말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상처받을 수 있는 말도 그냥 던집니다. 어차피 우리 사이 아니냐면서요. 처음에는 작은 약속도 소중히 지켰던 우리가 익숙해지면 약속을 미루고 취소하는 것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해해주겠지, 괜찮겠지 하면서요. 당연해지면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상대방이 해주는 것들이 다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을 위해 시간을 내주는 것,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당신을 챙겨주는 것, 당신 곁에 있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함을 잊어버립니다. 고마워라는 말도, 미안해라는 말도 점점 줄어듭니다. 그냥 당연한 거니까요. 그렇게 소중함이 흐려집니다. 처음에 당신이 느꼈던 그 감정들, 이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았던 그 마음이 희미해집니다. 그 사람의 소중함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우리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거요. 처음에 그 설렘도 없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도 약해진 것 같고 그냥 습관처럼 만나는 사이가 되어버린 것 같다는 거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사랑이 식었다고, 우리 사이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익숙함이 쌓인 겁니다. 관계가 끝난 게 아니라 당연함이 커진 겁니다. 그리고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누구나 자주 보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됩니다. 이건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도 아니고 상대방이 문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냥 사람의 마음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오래가는 사이는 틈이 있는 사이라는 거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거요. 아끼는 사람일수록 아껴서 만나야 한다는 거요. 이게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거요. 틈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멀리 떨어져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서로를 무시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냥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매일같이 붙어 있지 말고
가끔은 각자의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항상 연락하고 있지 말고 때로는 그리움을 느낄 시간을 주라는 겁니다. 그리움이 있어야 만남이 특별해집니다. 매일 보는 사람은 그리워할 시간이 없습니다. 항상 곁에 있는 사람은 보고 싶을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거리가 있으면 그리움이 생깁니다. 상대방이 보고 싶어집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집니다. 그 사람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쌓입니다. 그래서 다시 만났을 때 반갑습니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더 반갑고, 오랜만에 먹는 음식이 더 맛있고, 오랜만에 가는 장소가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을요. 사람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적당한 간격이 있을 때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틈이 있으면 서로의 소중함을 잊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상대방이 없는 시간 동안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시간을 내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요. 그 사람이 나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요. 익숙함 속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거리가 생기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틈이 있으면 서로에게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됩니다. 너무 가까우면 우리는 상대방을 나의 일부처럼 생각합니다. 당연히 내 곁에 있어야 하는 사람, 당연히 나를 이해해줘야 하는 사람, 당연히 나를 받아줘야 하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당연히 우리 곁에 있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 사람도 자기 인생이 있고, 자기 시간이 있고, 자기 선택이 있습니다. 틈이 있으면 이걸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더 존중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늘 함께 있어야 한다고, 자주 만나야 한다고, 매일 연락해야 한다고요. 그래야 사랑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야 관계가 단단해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너무 자주 만나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서로가 지칩니다. 당신이 가장 오래 유지하고 있는 관계들을 떠올려 보세요. 10년, 20년을 함께한 친구들, 오랫동안 변함없이 소중한 사람들, 그 관계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매일 만나지 않습니다. 매일 연락하지 않습니다. 가끔 만나지만 만날 때마다 진심으로 반갑고, 오래 연락 안 했어도 만나면 어제 본 것처럼 편하고, 자주 보지 않아도 언제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너무 자주 만나다가 깨진 관계들도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아서 매일같이 만났던 사람들, 하루 종일 붙어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서로가 부담스러워지고, 짜증이 나고, 작은 것에도 화가 나고, 결국 멀어지게 된 경우들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거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이 사랑하는 사람을 멀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고, 힘들 때 손잡아주고, 기쁠 때 함께 웃어주는 건 당연히 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순간을 함께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모든 시간을 차지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각자의 공간이 있어야 하고, 각자의 시간이 있어야 하고, 각자의 세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만날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가 생깁니다. 서로 경험한 것들을 나누고, 각자 느낀 것들을 이야기하고, 함께하지 않은 시간 동안 쌓인 이야기들로 대화가 풍성해집니다. 매일 붙어 있으면 새로운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미 다 아는 이야기들 뿐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줄어들고, 함께 있어도 각자 핸드폰만 보게 되고, 점점 할 말이 없어집니다. 또 각자의 시간이 있어야 서로가 성장합니다. 늘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나 자신에게 집중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이 있으면 나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내 꿈을 키울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면 서로에게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리를 두면 사이가 멀어지는 거 아니냐고요. 자주 만나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지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소중한 사이는 거리와 상관없이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매일 보지 않아도 늘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언제나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래 만나지 못해도 만나면 어제 본 것처럼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 관계입니다. 오히려 너무 자주 만나야만 유지되는 관계가 더 위험합니다. 계속 붙어 있어야만 관계가 유지되고 매일 연락해야만 불안하지 않고 항상 확인해야만 마음이 놓이는 관계라면 그건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건 의존입니다. 집착입니다. 진짜 사랑이 아니라 불안함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거리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서로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며칠 연락 안 해도 괜찮습니다. 각자 바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가끔 만나도 충분합니다. 만날 때마다 진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계가 오래갑니다. 이런 관계가 진짜 단단합니다.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건 거리를 두는 지혜입니다. 언제 다가가야 하고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언제 함께해야 하고 언제 혼자 두어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면 늘 곁에 있고 싶은 게 당연하니까요. 하지만 진짜 사랑한다면 때로는 물러설 줄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 억지로 붙잡지 않는 것.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때 질투하지 않는 것. 상대방이 자기 일에 집중할 때 방해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진짜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공간을 존중해 주는 것. 상대방의 시간을 인정해 주는 것. 상대방의 선택을 믿어주는 것. 이게 성숙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내 모든 걸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친구들도 만나고, 내 취미도 즐기고, 내 일에도 집중하고, 나만의 시간도 가져야 합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건강한 겁니다. 나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상대방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연인들이 처음에는 서로에게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친구들도 안 만나고 취미도 포기하고 오직 상대방만 생각합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후회합니다. 내가 너무 많은 걸 포기했다고, 나를 잃어버렸다고, 상대방에게 의존하게 됐다고요. 그리고 그 답답함이 관계를 힘들게 만듭니다. 진짜 오래가는 커플들을 보세요.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각자의 친구들이 있고, 각자의 취미가 있고, 각자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서로를 사랑합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게 건강한 관계입니다. 서로의 전부가 되려고 하지 않고 서로의 삶의 아름다운 부분이 되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식에게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자식의 모든 시간을 관리하고, 자식의 모든 선택을 통제하고, 자식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려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요. 하지만 그건 자식을 숨막히게 만듭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과는 아주 가까워졌다가 멀어집니다. 어떤 사람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오래갑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익숙함을 경계했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소중함을 잊지 않았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가끔은 생각해보세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이 사람이 내일 갑자기 멀리 떠난다면 어떨까? 다시는 못 만난다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집니다. 상대방이 내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세요. 익숙함이
그 마음을 지우려고 할 때마다 다시 떠올리세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고맙다고, 소중하다고, 곁에 있어줘서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익숙해지면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하지 않게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마음속으로 사랑해도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모릅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상대방이 해주는 작은 일들에도 감사하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당신을 위해 시간을 낼 때, 당신을 걱정해 줄 때, 그 모든 것에 고마워하세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선택한 겁니다. 당신을 위해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겁니다. 그 선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도 상대방을 위해 계속 노력하세요. 익숙해졌다고 해서 대충 대하지 마세요. 오래 알았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배려를 멈추지 마세요. 처음 만났을 때 그 조심스러움을, 그 정성을, 그 배려를 잊지 마세요. 물론 처음처럼 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그 마음만큼은 간직하세요.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오래된 관계는 편해야 한다고요. 맞습니다. 편해야 합니다. 하지만 편하다는 게 무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편하다는 게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짜 편한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편한 관계입니다. 형식적일 필요는 없지만 예의는 있어야 합니다. 격식을 차릴 필요는 없지만 배려는 있어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가장 못된 모습을 보입니다. 가족에게, 연인에게, 오랜 친구에게 우리는 참 못되게 굽니다. 화날 때 짜증내고, 피곤할 때 퉁명스럽게 대하고, 기분 나쁠 때 화풀이하고, 그러면서도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이 아니냐고, 이 정도는 괜찮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일수록 더 잘해줘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상처받습니다. 그 사람도 지칩니다. 그 사람도 실망합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해해주고 싶어도 견딜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관계를 지키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계속된 노력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그 마음을 유지하려는 노력, 상대방을 존중하려는 노력, 감사함을 표현하려는 노력, 그리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노력이 합쳐져서 관계가 오래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노력하면서 관계를 유지해야 하나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두면 안 되나고요. 물론 자연스러운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 노력 없이 유지되는 관계는 없습니다. 좋은 관계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서로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잡초를 뽑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계속 손길을 주어야 합니다. 그냥 두면 잡초만 무성해집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가꾸지 않으면 익숙함이라는 잡초가 자라서 소중함을 덮어버립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아끼는 사람을 아껴서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먼저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하세요. 상대방이 바쁠 때 억지로 시간을 내라고 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다른 일을 할 때 방해하지 마세요. 상대방에게도 자기 일이 있고 자기 삶이 있다는 걸 인정하세요. 당신만이 상대방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걸 받아들이세요. 자주 만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만날 때 진심을 다하면 됩니다. 잠깐 만나더라도 그 시간에 집중하세요.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락할 때 진심을 담으면 됩니다. 형식적인 안부보다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낫습니다.
의무감으로 보내는 메시지보다는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할 때 연락하는 게 낫습니다. 상대방에게 기대를 강요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만큼 상대방도 나를 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자주 보고 싶다고 상대방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마다 필요한 거리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주 만나야 안심이 되고 어떤 사람은 혼자만의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걸 이해하세요. 상대방의 방식을 존중하세요. 그리고 당신 자신의 삶도 충실하게 살아가세요. 상대방이 당신의 삶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하세요. 당신에게도 꿈이 있어야 하고, 목표가 있어야 하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그래야 상대방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가끔은 일부러 거리를 두세요. 너무 자주 만나고 있다 싶으면 조금 간격을 두세요. 매일 연락하고 있다 싶으면 하루 이틀 연락 안 해도 괜찮습니다. 상대방이 서운해할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사랑한다면 이해해 줄 겁니다. 오히려 각자의 시간을 존중해 주는 거라고 고마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세요. 늘 똑같은 사람으로 있지 마세요. 계속 성장하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세요. 그래야 상대방이 당신을 만날 때마다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야 관계가 지루해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을 믿으세요. 자주 못 만난다고, 매일 연락 안 한다고 사랑이 식는 게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거리가 생긴다고 마음도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소중한 사이는 언제 만나도 변함없습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 믿음이 있어야 불안해하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색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거리를 두는 게 무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떠날까 봐 걱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세요. 진짜 사랑한다면, 진짜 오래 가고 싶다면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기억하세요. 거리를 둔다는 건 사랑을 멈추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잘 사랑하기 위한 겁니다. 상대방을 더 소중히 여기기 위한 겁니다. 관계를 더 오래 지키기 위한 겁니다. 이건 사랑의 반대가 아니라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성숙한 사랑의 방식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관계가 있습니다. 빠르게 타오르다가 금방 꺼지는 관계와 천천히 타오르면서 오래가는 관계. 당신은 어떤 관계를 원하나요? 순간적으로 뜨겁지만 금방 식어버리는 관계를 원하나요? 아니면 언제나 따뜻하게 오래가는 관계를 원하나요? 오래가는 관계를 원한다면 기억하세요. 아끼는 사람일수록 아껴서 만나야 한다는 것을요. 자주 보면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당연해지고, 당연해지면 소중함이 흐려진다는 것을요. 진짜 오래가는 사이는 틈이 있는 사이라는 것을요. 이제 당신의 주변을 둘러보세요.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너무 자주 만나고 있지는 않나요?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익숙함에 젖어서 소중함을 잊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 조금씩 바꿔보세요. 조금 더 거리를 두고, 조금 더 감사하고, 조금 더 존중하세요.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소중함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관계가 달라질 겁니다. 더 건강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오래 갈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공간을 인정해주는 것이 진짜 배려입니다. 항상 곁에 있지 않아도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믿는 것이 진짜 신뢰입니다. 힘들 때 기대고, 기쁠 때 함께 웃고, 평범한 날도 함께 나누지만, 그래도 각자의 공간이 있는 관계.
자주 만나지 않아도 만날 때마다 반갑고,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생각나면 연락하고, 오래 못 봐도 만나면 어제 본 것처럼 편한 관계,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게 진짜 우정입니다. 그게 진짜 가족입니다. 서로를 꽉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적당히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 서로의 전부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삶의 아름다운 부분이 되는 것.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관계입니다. 당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당신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느껴보세요. 그리고 그 감사함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세요. 익숙함이 그 마음을 지우려고 할 때마다 다시 떠올리세요. 그 사람이 언제까지나 당신 곁에 있을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소중한 사람을 잃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다고,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고, 더 잘해줄 걸 그랬다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런 후회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 적당한 틈을 두세요. 그 틈 사이로 그리움이 자라고, 감사함이 자라고, 소중함이 자랄 겁니다. 만날 때마다 반가운 사람, 함께 있을 때 행복한 사람, 헤어질 때 아쉬운 사람,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매일 봐도 지루한 사람이 아니라 가끔 봐도 특별한 사람, 항상 연락해도 할 말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랜만에 연락해도 할 말 많은 사람, 그런 관계가 오래 갑니다. 아끼는 사람일수록 아껴서 만나세요. 그게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그 관계를 오래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주 보면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당연해지고, 당연해지면 소중함이 흐려집니다. 하지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소중함이 살아납니다. 감사함이 살아납니다. 사랑이 살아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